네,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계속 지금 미국한테 해협을 봉쇄를 풀겠다 그러죠 지금. 해협을 개방하겠다. 먼저 이렇게 좀 아주 우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는 결의안까지 올리고 통행세까지 받겠네 뭐네 그러고 있는데, 사실 걔네들이 석유 못 팔고 통행세 받아봐야 지나가는 배가 하루에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 통행세 받아서 뭐 하겠어요. 소탄 대시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근본이 보이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썸네일에도 제가 이제 그려놨지만, 지금 폐 저장통인가요? 탱크? 폐 저장 탱크.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걸 수도 있고, 진짜 더 이상 그 저장할 수 없는 정도로, 이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장 탱크를 폐기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그 상태가 안 좋겠어요. 근데 그걸 다시 사용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뭘 담을 데가 없는 거야. 담을 데가. 담을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 있는 모든 욕조든 뭐든 다 쓸 수 있는 될 수도 있죠. 잠깐 좀 세숫대까지 써야 돼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살려면 선택하는 게 딴 게 없죠. 지금 핵무기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철도로 석유를 중국까지 이제 운반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CIA라든지 모사드 요원들의 어떤 첩보를 듣지 않더라도 지금 뻔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 참 굳이 국제 정치를 고급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정말 항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먹기는 엄청 먹고 있는데 항문이 막혀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 터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지금 똥꼬가 막혀 있는데, 똥꼬가. 이거 환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시잖아. 정말 급동 매려올 때 그 고통 알잖아요. 그거 세상에 화장실보다 더 고마운 지경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20대 때는 그렇게 신진대사가 좋아서 그런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똥이 매려온 경우가 있잖아요. 40, 50, 60대 때는 그럴 때가 별로 없는데, 20대 때는 되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보면 10대나 20대 때 너무 갑자기 똥이 매려온 경우가. 그때 참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란이란 나라가 사실 자기가 금쪽 같은 석유가 걔네들이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석유 하나 팔아가지고 나라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금쪽같이 보이겠어요.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든 국민이든 누구든, 야, 저거, 조상 대대로 저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땅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담을 데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퍼질러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는 사람 마음이, 우리 옛날에 밭대기 한다고 해서 밭 다 갈아엎고 농사 지은 거 다 갈아엎을 때 농민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란 상황은 단순히 석유를 못 판다, 돈을 못 번다, 혁명수비대 월급을 못 준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신적인 어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는,
예. 약간 좀 허무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허무한 단계.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국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일반 조직하고 다른 게 뭐냐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가. 예, 국가라는 것은 오서리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서리티라는 자체가 권위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국가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오서리티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그게 국가라는 뜻도 있고 그게 권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예. 물론 뭐 어떤 가정이라든지 조직, 기업도 그렇지만 기업 이런 거는 권위도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익과 합리성이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근데 이제 국가는 뭐 100년 전, 1000년 전,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로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권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래서 옛날에 뭐 왕권 신수설이네 뭐 이런 게 나온 이유도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천황이네 뭐 그리고 영국 뭐 성공회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왕을 그냥 놔두면은 왕한테 권력을 누가 줬는지에 대해서 애매하잖아. 응? 그러니까 항상 뭐랑 같이 갔냐면 종교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 왕에게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고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영적 존재가 왕에게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 오페라를 본다든지 뭐랄까 신화를 보면은 항상 그 얘기는 왕 얘기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신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오페라도 그렇고 대부분 다 왕 얘기 아니면 신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런 종교까지도 필요했었던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역사였을지도 몰라요. 뭐 피라미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 저 피라미드를 보면서 왕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구나. 저런 권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피라미드를 그냥 뭐 질 때 얼마나 저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적혔어요. 저 돌 하나에 무슨 집채만 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 선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지. 후대에서도 저걸 보면서 이집트의 왕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도 엄청나잖아요. 예, 뭐 버튼 하나에 모든 게 다 뭐 되는 그런 것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정부인데 지금 이란 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란에게 그 석유라는 거는 권위입니다. 이란에게 석유는 권위예요. 이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석유를 쥐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권위예요. 예. 그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웠겠죠.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뭐 어떤 수혜주나 같이 뭐 지형이 좋아서 뭐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역사적으로 뭐 진짜 피라미드 같은 것이 막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는 막 강하다 뭐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참 뭐 힘들었던 거죠. 리더십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뭐 우리가 미국을 등에 진다든지 뭐 또는 독재를 한다든지 이랬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권위, 우리가 뭔가에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권위를 좀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란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석유인데, 그게 지금 저렇게 길바닥에 막 나뒹굴어져 있고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이제 만약에 저 석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상관없는데, 저게 막 이제 저렇게 길거리에 막 쓰레기처럼 돼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성명수비 돼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왜? 우리한테 저렇게 소중한 석유가 저렇게 컨트롤되고 저렇게 관리 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예. 정부를 갈아치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루이 16세의 권위가 왜 무너졌겠어요? 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그냥. 예. 어느 순간에. 예. 가장 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예. 저는 그 부분도 제가 프랑스 혁명사에서 읽었는데, 예? 그 부분을 정말 놓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제3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3세력. 그러니까 그 제1계급, 2계급, 3계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상공업자들이었어요. 상공업자. 시민계급들. 이 시민계급들과 상공업자들을 놓친 게 루이 16세의 가장 큰 이제 패착이었죠. 예. 귀족들도 거기에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상공업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국이 병신이래 가지고 명예혁명을 한 게 아니야. 왕들이 갑자기 아유 우리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놈이 어딨어요. 왕이 권한을 줄이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야. 예. 그 시민계급들이 너무나 그 힘이 강했는데 그거를 루이 16세는 그냥 안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게 결국은 단두대에 이슬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권력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면요, 그 권력이 나를 해칩니다. 예, 나를 해쳐요. 예,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역사는. 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눈에 뭐가 안 보일 때, 눈에 뭐가 보일 때 행동하면 안 돼. 눈에 뭐가 보일 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보일 때 행동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석유가 저렇게 나뒹굴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유 그냥 그때 가서 보자 이러면 큰일 나. 예. 이미 먼저 결정을 하고 매수 앞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수 앞을 내다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지식인들이지. 근데 그게 안 되는 혁명수비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 그때 가서 봐,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최악의 협상을 하게 될 상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석유가 저렇게 나뒹굴어져 있고, 세수대야에 막 저렇게 뭐 욕조, 뭐 세숫대야, 뭔 폐저장고에 저렇게 막 석유가 저렇게 가득 쌓여 있다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 이 나라는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망조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상징이야. 이 석유라는, 이란에게 석유는 미국에게 석유하고 달라요. 미국에게 석유는 그냥 원 오브 댐이야. 없으면 수입하면 돼. 근데 이란에게 석유는 뭐냐면요, 그게 자체가 뭐냐면 아주 신성스러운 물건이에요. 신성스러운 물건. 네. 이 신성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신성스러운 물건의 관리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진 과정이기 때문에 이란의 정권이 지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얘기했던 뭐 김준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시각을 못 가지는 거죠. 예. 이란이라는 것이 그냥 세고 뭐 혁명수비대처럼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 닦아 세워가지고 막 뭐 국민들 싸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버틸 거라 그러죠. 그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다릅니다. 예. 네. 북한은 어쨌든 단일 민족이고 일단 국민이 작아요. 인구가 적다고. 예. 인구가 적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도 사락이 많고 이지만 거기는 개방된 지역이고 소수민족이 막 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어떻게 보면 단합이 잘 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고, 어쨌든 한국은 단일민족이고,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간에 김일성이라는 유산도 있어요. 예, 그 초창기의 시작은 우리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낮고 김일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가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뭔가 약간 신화적인 어떤 스토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직도 통하는 거야. 예, 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은 또 이게,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북한보다 아마 이란이 더 엉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게 단순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북한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저렇게 뭐 몇만 명이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 자기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잡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도 지금 시위를 물론 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도 하지만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뭐 아무리 폭력적이라도 북한은 지금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이 정부라든지 정권이라는 개념은 질서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 이 조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게 헛겁니다. 헛거. 그만큼 질서 유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삼성도 뭔가 지금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계속 저렇게 노조니 뭐니 저런 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회사 우스워 보이는 조각이 생깁니다. 예, 그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이란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뭔가 질서 유지가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지금 이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석유에 대한 어떤 그 엉망의 관리죠. 엉망의 관리. 석유의 엉망진창이라는 관리죠. 이게, 예.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하는 데가 없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들한테 어떤 그 비춰지는 이미지가 매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망조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아주 그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주 안 좋아. 왜? 이전까지 되게 잘 살았으면 괜찮아. 만약에 지금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란이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그 석유를 가지고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은 지금 국민들이 되게 똘똘 뭉쳤을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못해.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전부터 너무 못 살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어차피 옛날에도 못 살고 지금도 못 사는 거야.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같이 국민들이 똘똘 뭉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도 그렇고 모든 이 관리자라는 것이 항상 조직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기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조직은 위기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이란은 단순히 돈을 못 벌고 혁명수비대한테 월급을 못 준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권력 구독, 정치학에 나오는 어떤 그 권력의 유지, 이 권력의 유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권위라는 부분을 지금 놓쳐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지금 유튜버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청년 본부장이 많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